서울의 추운 겨울 저녁, 김지은은 어릴 적 친구 이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민지의 메시지가 급박했다. 지은아, 꼭 와줘.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어. 지은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민지, 항상 밝고 씩씩한 아이였다. 그런데 최근 민지의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민지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은아, 들어와. 민지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이 거실 소파에 앉자 민지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나 여자를 좋아해. 그리고 그게 너야. 이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소꿉친구의 고백이 평범했던 우정을 산산조각내는 폭탄이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지야, 장난치지 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민지와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함께 학교 다니고 비밀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던 날들. 그런데 이건 달랐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민지를 좋아했다. 친구로서. 아니, 그 이상일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지은은 속으로 부정했다. 사회가, 가족이, 모든 게 이걸 용납하지 않을 텐데. 민지가 손을 뻗어 지은의 팔을 잡았다.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나 때문에 괴로웠어. 지은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대신 물었다. 언제부터?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중학교 때부터. 내가 다른 남자애들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민지가 겪은 고통을 상상했다. 혼자서 감정을 억누르고 웃으며 지내온 세월.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왜 이제야 말해? 민지가 대답했다.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 그날 밤, 지은은 민지의 집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불빛이 흐려 보였다. 이 고백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민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셨다.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는 걸 기대하셨다. 그런데 만약 민지와 아니, 상상도 하기 싫었다. 점심시간, 지은은 동료와 밥을 먹었다. 지은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동료의 물음에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민지의 고백이 지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지은은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생각했다. 나도 민지를 좋아할까? 그 감정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구분이 안 갔다. 어린 시절, 민지와 손잡고 놀던 기억. 민지가 올 때 안아주던 순간. 그게 사랑이었을까?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일, 천천히 생각해볼게. 민지의 답이 바로 왔다. 고마워. 기다릴게.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 주말, 지은은 부모님 집에 갔다. 어머니가 반겼다. 지은아, 요즘 어때? 소개팅 할 남자 있어.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직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부모님이 알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 차별과 편견. 지은은 그걸 직시했다. 민지와 함께라면 그 모든 걸 감수해야 할까? 지은은 방에 들어가 누웠다. 천장을 보며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의 미소, 눈빛. 가슴이 아팠다. 어쩌면 나도. 지은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민지와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민지가 부드럽게 불렀다. 지은은 앉으며 말했다. 우리 천천히 알아보자.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었다. 앞날의 폭풍을 예감하며 민지는 24살,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가족의 압박이 컸다.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재촉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집에서 자꾸 결혼 얘기해. 나 때문에 속 끓이실 텐데.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감정. 민지가 말했다.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어쩌면 이게 사랑일까?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지은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민지야,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워. 다음 주 지은의 회사에서 파티가 열렸다. 동료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 한 남자 동료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지은 씨, 데이트 신청해도 돼. 지은은 웃으며 거절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파티 후,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오늘 누가 데이트 신청했어? 민지가 침묵했다. 그래. 뭐라고 했어? 지은이 대답했다. 거절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고마워.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며칠 후, 지은과 민지는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했다. 손을 잡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했다.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 이렇게 있으면 행복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한국에서 두 여자가 가까이 있는 건 이상하게 보일까? 지은은 속으로 걱정했다. 데이트 후, 민지가 지은을 집까지 바래다줬다. 잘자. 이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민지와 함께하는 미래, 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꿈. 깨어나서 지은은 울었다. 이 감정이 죄악인가?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사람 있어. 지은은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나중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언제까지 미룰 거야? 나이도 있잖아. 이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분이었다. 민지에게 이 얘기를 했다. 민지가 안아줬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선택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관계를 포기할까? 아니, 민지를 사랑하게 됐다. 지은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사랑이었다. 우정이 아닌 로맨틱한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대가는 컸다. 한 달 후, 지은과 민지는 더 가까워졌다.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지은은 웃었다. 나도.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문제가 시작됐다. 지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그 말을 듣고 지은은 흔들렸다. 민지와의 관계를 숨길 수 있을까? 아버지의 병 때문에 지은은 더 압박을 느꼈다. 민지에게 말했다. 아빠가 아프셔.
결혼 얘기하셨어. 민지가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어떻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싸웠다. 우리, 그만두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울었다. 왜? 사랑하지 않아, 지은은 소리쳤다. 사랑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그럼 나를 버리는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민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무너졌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다음 날, 지은은 소개팅에 나갔다. 어머니의 강요로. 상대는 괜찮은 남자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데이트 중 웃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답이 없었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혼자서 고통스러워했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날 버렸어, 친구가 말했다. 그럴 수 있어? 사회가 그래, 민지는 분노했다. 왜 사랑이 잘못된 거지?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을 포기하지 않겠다. 지은의 집으로 갔다. 지은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지은이 문을 열었다. 눈이 붉었다. 못 살아. 이 두 사람은 안고 울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했다. 가족 모임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다. 지은은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좋아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설명했다. 민지에 대한 감정, 사랑.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그런 건 안 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말했다. 저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짐을 챙겼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가 안아줬다. 괜찮아. 함께 할게. 지은은 울었다. 가족을 잃었다. 이게 대가였다. 사회의 시선도 시작됐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의 이상한 눈빛. 지은은 견뎌야 했다. 민지와 함께.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민지야, 그만둬. 내 인생 망칠 거야. 민지는 대항했다. 엄마, 이게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지는 상처받았다. 가족의 반대가 두 사람을 압박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이상한 시선.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낯설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말했다. 지은 씨, 사생활이 좀 안정적이지 않아.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차별인가? 민지도 프리랜서 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클라이언트가 소문을 듣고 계약을 취소했다. 미안하지만 이미지 때문에 민지는 울었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은 안아줬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가족을 버린 선택이 옳았을까? 한 달 후,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그만둬.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못해요. 민지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우리가 키운 대로 살아. 지은은 말했다. 이게 제 길이에요. 어머니는 떠났다.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가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그 여자랑 헤어져. 민지는 대항했다. 아빠, 못해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미쳤어.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민지는 울며 말했다. 그럼 버림받아도 좋아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떠났다. 두 사람은 더 고립됐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피했다. 미안, 이해 못해. 지은은 상처받았다. 이 사랑이 죄인가? 밤마다 민지와 대화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민지가 말했다. 그래, 새 출발하자.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지은은 더 열심히 일했다. 야근을 하며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지은은 웃었다. 네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약을 먹었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말했다. 아니야. 우리 선택이야. 고조되는 긴장 속 반전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연락했다. 지은아, 너희 이야기 들었어. 지지해. 그 친구가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LGBT 모임. 지은과 민지는 참석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지은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모임 후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 반대, 소리쳤다. 지은과 민지는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다음 날 민지가 제안했다. 우리 공개하자. 소셜미디어에. 지은은 망설였다. 위험해. 하지만 민지는 결심했다. 포스트를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반응이 폭발했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악플이 더 많았다. 역겹다. 정신병자 이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이 안아줬다.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무너졌다. 왜 우리 사랑이 잘못됐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회의 편견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지은의 회사에서 호출이 왔다. 지은 씨, 소문 때문에. 해고해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왜요? 제 일은 잘했는데. 상사가 말했다. 회사 이미지 때문이에요. 지은은 분노하며 나왔다. 집에 가서 민지에게 말했다. 일 잃었어. 민지가 울었다. 미안해. 지은은 말했다. 내 탓 아냐. 사회 탓이야.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왔다. 돈이 떨어졌다. 민지가 말했다. 내가 더 일할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함께하자.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LGBT 친화적인 곳 우 준비하며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개업 전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이런 곳 열지 마. 협박이 왔다. 지은과 민지는 포기할까 고민했다. 우리 그만둘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말했다. 아니. 싸우자. 개업날 손님들이 왔다. 지지자들이. 카페는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가족의 연락이 끊겼다. 지은은 어머니의 생일을 생각하며 울었다. 엄마, 민지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카페가 자리 잡자 지은과 민지는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이 말했다. 민지야, 아이 갖고 싶어. 민지가 놀랐다. 어떻게? 지은은 입양을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불가능했다. 법이 안 돼. 민지가 한숨 쉬었다. 그럼 포기할까? 지은은 슬펐다. 정상적인 가정을 꿈꿨지만 불가능했다. 이 사랑의 한계였다. 한편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남자였다. 민지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거절했다. 미안. 이제 지은이 있어. 하지만 그 남자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야. 더 많은 악플이 왔다. 카페에 테러가 일어났다. 유리창이 깨졌다. 지은과 민지는 공포에 떨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민지가 말했다. 인내하자. 하지만 민지는 점점 지쳤다. 지은아, 헤어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가 울었다. 너 고통스럽게 하기 싫어. 지은은 안아줬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지는 흔들렸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중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애에게 거절당한 기억. 그 상처가 다시 돋았다. 지은은 민지를 설득했다. 함께라면 이겨.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동료가 카페에 와서 말했다. 지은 씨, 회사로 돌아와. 하지만 민지랑 헤어져. 지은은 거절했다. 못해. 그 동료가 웃었다. 그럼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카페에 세금 조사가 왔다. 억지스러운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지은은 알았다. 누군가의 짓이었다. 누구야? 조사했다. 민지의 옛 연인이었다. 민지가 대면했다. 왜 그래? 그가 말했다. 너를 되찾고 싶어. 민지는 소리쳤다. 꺼져. 하지만 피해는 컸다. 카페가 문을 닫을 위기였다. 지은과 민지는 돈을 모았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임 멤버들이 지원했다. 카페는 다시 열었다.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진단. 우울증입니다. 지은은 약을 먹었다. 민지가 간호했다. 미안해. 지은은 말했다. 내 탓 아냐.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했다. 왜 이 길을 선택했지? 후회했다. 민지도 마찬가지. 가족을 그리워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집에 오지 마. 민지는 울었다. 이게 대가였다. 사랑의 대가. 고조되는 드라마 속 식성이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이 재발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 선택 후회하지 마. 지은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가 속삭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울었다. 약간의 화해였다. 어머니도 왔다.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아프면 안 돼. 지은은 희망을 봤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지야, 건강해. 민지는 기뻤다. 네, 엄마,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 지은과 민지는 실망했다. 언제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모임을 열었다. 사람들을 모아 캠페인했다. 평등을 위해 반응이 왔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지은과 민지는 출연했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향이 컸다. 악플도 있었지만 지지 댓글이 더 많아졌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이 민지에게 말했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민지가 웃었다. 그래, 계획을 세웠다. 캐나다로.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카페를 팔까 고민했다. 우리 꿈인데.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팔자. 새 시작을 위해 카페를 팔았다. 돈을 모아 비행기 표를 샀다. 출발 전 가족들에게 말했다. 지은의 부모가 왔다. 조심해. 눈물이 흘렀다. 민지의 어머니도. 행복해. 작별이었다. 캐나다에 도착했다. 토론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친구들만 초대. 지은과 민지는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눈물이 흘렀다.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현지 회사에 취직했다. 민지는 디자인 일을 했다. 자유로웠다. 시선이 없었다. 하지만 고향이 그리웠다. 가족이 그리웠다. 지은이 말했다. 돌아갈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시간 지나 한국에서 변화가 왔다. 동성 결혼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영웅처럼. 인터뷰 요청이 왔다. 돌아와서 이야기해주세요. 두 사람은 돌아갔다. 서울에 도착하자 공항에서 지지자들이 기다렸다. 환영해. 눈물이 흘렀다. 가족들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안아줬다.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민지의 부모도. 우리 딸, 잘했어. 화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 금지, 지은과 민지는 맞섰다.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지지자들이 늘었다. 법안이 다시 논의됐다. 지은과 민지는 로비했다. 평등을 위해 마침내 법이 통과됐다. 동성 결혼 합법화. 환호가 터졌다. 지은과 민지는 한국에서 다시 결혼했다. 큰 예식장, 가족과 친구들. 행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건강, 친구, 시간.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옳았을까? 민지가 말했다. 후회 안 해. 지은도 웃었다. 나도 이제 그들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사회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책을 썼다. 그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을 깨우쳤다. 민지는 디자인으로 캠페인을 했다. 변화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개인적 식성은 있었다. 지은이 임신을 원했다. IVF로. 아이를 가졌다. 딸이었다. 가족이 완성됐다. 행복한 엔딩. 하지만 시작은 고통스러웠다. 그 선택들이 모두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린 게, 사회와 싸운 게, 모든 게 독자들은 생각할 거다. 사랑이 모든 걸 정당화할까? 아니면 전통을 지켜야 할까? 이 이야기는 묻는다.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옳은가?